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변압기에 이어서 내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력은 파워 P이고, 얘는 뭐다?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가 줄이고 단위가,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줄퍼세크다. 그리고 이 줄퍼세크는 다시 와트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곱을 나타낸다. P는 뭐예요? VI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다시 전력은 와트라는 줄퍼세크의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전압은 볼트의 단위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 자, 그리고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오메 법칙. 중학교 때 배운 V는 뭐다? I 곱하기 R이다. 자, 전압 볼트, 전류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걸 나타낼 수 있느냐? P는 VI인데 V는 IR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서 I 제곱 R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자, 우리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내준다. 여기서 어떻게 돼? 송전선을 거치게 돼 있고요. 자, 송전선은 이제 저항이 작긴 하지만 길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항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거는 결국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역시 위에 있는 식 I제곱 R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을 이제 줄이는 게 좋겠죠. 그죠?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또는 송전선 자체의 저항을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낼 때 전압을 높인다.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초고압 변전소가 있거든요. 이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 P는 VI죠. 그죠? VI면 보세요.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가 줄로이란 에너지 단위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얘가 이제 1초당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죠. 그죠?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이 유한하다 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작아지겠지. 그지? 왜냐면 곱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다시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송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 이거야, 전류의 세기가. 그죠? 자, 만약에 얘가 10배를 높였어요.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분의 1로 줄어들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어떻게 해도 송전선 자체의 저항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죠. 그죠? 얘는 정해져 있어요. 송전선의 재질을 바꾸거나 길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송전선의 저항은 이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전압을 10배 높여가지고 전류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준다. 100분의 1로 준다 이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송전선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죠? 전압을 10배로 그냥 올렸을 뿐인데, 손실되는 전력의 양이,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그죠? 100분의 1로 준다. 그죠? 그럼 나머지 100분의 99, 나머지는 어떻게 돼? 더,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더 이어서 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변압기다. 이거예요. 변압기.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고리 모양의 철판을 여러 겹을 겹쳐서, 그죠?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돼요? 선을 감아요. 그죠? 여기도 감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가문수 넘버 N1, N2. 그래서 얘는 1차 코일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2차 코일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죠? 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 전압을 V1, 2차 코일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V2라고 해봅시다. 이거.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죠. 그죠? 첫 번째 뭐야? 얘는 교류에서만 작동한다. 두 번째, 얘는 페라데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죠?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기가 왔다 갔다. 그죠? 교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에 생기는 자기력선이 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철심을 따라서 2차 코일로 꼽힐 텐데 1차 코일의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2차 코일의 자기력선이 변하고 2차 코일 입장에서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그지? 그러니까 없던 자기력선이 생겼다가 다시 또 자기력선이 사라지고 막 방향도 바뀌고 하니까 그 변화를 막기 위해서 유도전압이 걸리고 이 유도전압이 바로 V2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기 유도현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알게 됐냐? 이 전자유도 현상에서 유도기 전력, 유도전압은 뭐야?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요로부터 V1 대 V2는 뭘 할 수 있다? N1 대 N2라는 거를 이런 관계식을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갑시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거나 갑자기 에너지가 소멸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에너지는 그 모양 형태만 바꿀 뿐이다. 그런 걸 뭐라 그래? 전환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되는 쪽에서 들어간 에너지가 100줄이면 출력되는 쪽의 에너지는 몇 줄이겠죠. 그죠? 만약에 1초에 100줄이 들어가면 역시 1초에 100줄이 출력되겠지. 그죠? 자, 줄퍼세크 뭐예요? 와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입력되는 전력과 출력되는 전력은 어땠다? 같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 구하는 식이 P는 VI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V랑 I랑 뭐야?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래서 V1 대 V2는 뭐다? I2 대 I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랑 같다 해가지고 뭐예요? V1, 잘못 썼네요. 그죠? V1, I1은 그죠? V2, I2와
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V1 대 V2는 N1 대 N2 가문수에 비례한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뭐야? V1 대 V2는 뭐다? I2 대 I1이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지? I2 대 I1이다. 그러면 지워서 최종 관계식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교과서처럼 V1 대 V2를 어떻게 쓸 수 있어? N1 대 N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I2 대 I2분의 I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거나 뭐 같은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겠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자, 교과서 287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료실. 자, 송전 전압에 따른 전력 손실.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생산한 전력이 400만 와트래요. 그죠? 송전선의 총 저항은 25입니다. 자, 가와나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비교하면 40만 볼트로 높여서 송전한 경우가 4만 볼트로 높여서 송전한 경우에 비해서 손실되는 전력이 100분의 1로 작다. 자, 보세요. 자, 발전소에는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어서 전압을 이렇게 만에서 40만 볼트로 높인 역할을 합니다. 초고압 변전소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전소에 변압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가문수가 1대 40이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1대 40이에요. 그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거꾸로지. 40대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400A면 뭐야? 여기가 몇 A예요? 10A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지워놨어도 여러분들이 10A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10A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어때입니까? 1만 볼트가 나왔는데 40만 볼트로 승합한 게 전압 올린 게 아니라 4만 볼트로 올렸어요. 그러면 가문수가 그죠?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가문수가 1대 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전류는 뭐야? 4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가 400A니까 여긴 몇 A야? 100A가 되는 거죠. 맞죠? 약간 잘 따라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전력은 결국 이 식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긴 10A 흐르는데 여긴 100A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1로 줄었지. 그지? 그죠? 10분의 1로 줄으니까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 100분의 1로 준다 이거야. 그죠? 100분의 1로 줄어요. 자, 그럼 결론 뭐다? 결론. 자, 보세요. 초고압 변전소가 40만 볼트로 올리는 경우와 4만 볼트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 높이 전압을 올리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숫자로 얘기하면 위에 있는 변전소가 아래에 있는 변전소보다 10배 더 올렸지. 그지? 40만이 4만의 10배니까. 그지? 전압을 전압을 10배 하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분의 1배가 되고 그지? 손실 전력이 얼마가 된다? 100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이때 송전선의 저항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거야. 변화 없다 이거야. 변화가 없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겠죠, 그지?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게 전압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전자파 이런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보내주는 전압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계산하는 식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2000W고 여기는 뭐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푸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심화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40만 볼트는 얘는 왜 40만 볼트가 아니라 약이라는 단어가 붙었느냐, 요거를 심화 내용으로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왜 얘는 약이냐, 이런 얘기. 그리고 얘는 왜 38,000이고 얘는 19,000이냐, 이런 얘기까지 이해하는 단계가 이제 심화 단계예요. 자,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보면 여러분들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 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프린트가 있죠, 그죠? 변압기 아래.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을 수송 파트인데, 첫 번째 효율적인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전압을 높이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고전압 송전을 한다, 그죠? 그리고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88쪽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1965년도, 85년도, 15년도에 보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전력망이 좀 더 촘촘해졌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요 지역에서 잠시만, 다른 색깔로, 요 지역까지 전기를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전력망이 이렇게 촘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빠른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송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낮출 수가 있고, 송전선의 길이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 그래서 손실 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아이고, 마음이 급하네요, 그죠? 손실 전력이라는 것은 뭐야? I제곱 R인데 R을 줄여서 손실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전한 전력 수송. 이제 안전 측면. 지중선로. 이제 땅에 묻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전봇대에 이제 전선을 이제 매다는 것보다는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수시로 선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선로를 수리할 때는 로봇을 이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신속한 전력 차단 장치를 구축하고. 자, 이제 효율적인 전력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는 걸 또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전기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저장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은데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이 배터리라는 배터리가 이제 무한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내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남는 전기는 그냥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전력 거래소, 전력 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게 해준다. 근데 이제 잘못하는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그러면은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도시의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었죠, 그죠? 도시의 전기가 이제 나가게 되면 뭐 가정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뭐 냉장고 다 멈추니까 음식물 다 버리겠지, 그지?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멈춰요. 근데 이제 공장이 멈추면 그 라인에 있는 물건들 다 버려야 돼요. 가장 타격이 큰 게 이제 반도체 라인입니다. 그지? 그래서 몇 천억씩 날리기 때문에 정전이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전력망, 이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전력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 공급 기술이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개념 확인 활동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를 그때 이제 등교했을 때 한 장만 나눠줬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과제 게시판에도 파일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출력 가능한 사람들 출력해서 한번 보고요. 여러분 등교하면 다시 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을 보면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세요. 그래서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전기 제품의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 이게 뭐예요? 전기 에너지죠. 자, 뜨거운 커피나 끓는 물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 분자 운동. 열 에너지구나.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같이 빛의 형태로 빛 에너지지, 그지?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자,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전환을 옳게 연결하시오. 태풍, 번개, 광합성. 여러분 광합성 잘 기억하라고 했지, 그지? 광합성은 뭐야?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풍은 뭐냐면 이거겠네요, 그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그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면 그 위에 불안정한 기단을 만들어서 태풍까지 발전하는데 결국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다. 자, 번개 같은 경우에는 번개를 치면 어떻게 돼? 엄청난 빛과 열이 나오죠, 그죠? 전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에너지의 종류를 쓰세요.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에 무슨 에너지가? 그렇죠, 화학 에너지. 역시 이것도 화학 에너지, 그죠? 배터리. 손난로는 역시 화학 에너지. 자, 4번.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환은 가능하지만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그렇지. 이건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5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200줄의 일을 하는 열기관. 그죠? 총 공급되는 게 500줄인데 여기서 쓸모 있는 게 200줄이네. 그죠?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몇 퍼센트입니까? 40%죠. 자, 에너지를 절약해야 까닭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보존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이거 맞네, 그지? 자, 대부분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이거 맞지, 그지?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7번.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부 유효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때 버려지는 에너지는 대부분, 그치? 열 에너지 형태로 버려진다. 그죠? 다음 페이지. 자, 코일 근처에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유도전류를 만드네, 그지? 이게 뭐야? 전자기 유도현상이다. 자, 밑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의 S극을 코일의 쪽으로 가까이 갔다. 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코일 입장에서는 이제 싫죠. 뭐가 싫은 거야? 오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돼? 오지 마야 되죠, 그죠? 자, S극이 다가오니까 우리 S극 N극 만들어가지고 밀어내야겠지, 그지? 총력으로. 그러려면 앙페르 오hm 법칙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A, R, B 형태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다. 자, 3번.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를 골라봐라. 그죠? 유도전류를 더 세게. 자, 유도전류를 더 세게 하려면 결국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을 높여야 되고, 유도전압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예요? 가문수를 크게 하거나, 그죠? 두 번째,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높이면 된다, 그지? 근데 자기장의 시간 변화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더 센 자석을 쓰거나 속도를 크게 한다 이거죠, 그죠? 우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세요.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동그라미, 틀린 것을 X로 하세요.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죠? 발전기의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세기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일정하지 않지, 그지? X. 무슨 전기야? 교류가 나온다, 그지? 교류는 뭐야?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전류. 자,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생산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 대부분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다 유도 전류입니다. 자, 발전소의 발전기는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 발전기는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과 안쪽에서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다.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의 자석이 코일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함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자, 각 발전과 관계 있는 것끼리 옳게 연결하세요. 핵발전은 뭐, 그죠? 화력발전은 이것. 수력발전은,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건 수력발전은 중간에 고온고압의 증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지?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과제 게시판의 파일을 한번 참고하세요. 자, 전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OX 하세요.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또는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전력, 여기까지 맞았지, 그지? 단위 와트다, 동그라미.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과 같다, 전력, 맞지, 그지? 송전에서 손실 전력이 생기는 이유는 송전소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죠, 그죠? 자,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류 세기를 어떻게 돼? 낮춰야 된다, 그지? P 손실은 뭐다? I제곱, 이거 뭐냐? 마음이 너무 급하네. I제곱, R이다. X. 자,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선의 굵기가, 여러분, 송전선의 굵기가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게 통과하기가 쉬워요? 그치? 얘가 통과하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전류가 통과하기가 좋겠지, 그지? 그 얘기는 왜 그래? 저항이 작아서 그래.
얘는 저항이 커서 그렇고. 다시 굵기가 굵을수록 전하가 통과하기가 좋다. 그 얘기는 저항이 작아서. 그러니까 굵은 것을 사용하거나 송전선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짧게 해야 된다. 자, 전력 수송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송전.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전력을 나누어 배전. 분배할 때 배, 그죠?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송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전력의 일부가 손실되는 것으로 이 열은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전력 손실을 얘기하죠. 또는 뭐 손실 전력 해도 되겠네, 그지? 자, 5번. 자,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 변압기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뭐를 조절? 그죠. 가문수를 조절. V1 대 V2는 뭐다? N1 대 N2다. 얘는 뭐다? I2 대 I1이다. 이거. 자, 그림은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2분의 1배인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대 2라는 얘기네, 그지? 가문수가, 그지? 이 변압기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0A이면 2차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몇 A인지 쓰세요. 가문수가 1대 2야, 그죠? 얘도 1대 2니까. 근데 얘가 20A네, 그지? 그럼 얼마? 10A네. 답은 10A죠. 맞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진짜 미안한데 교과서를 한번 좀 확인해 볼 게 있네요. 그죠?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 자, 요 그림입니다. 자, 교과서 285쪽에 그 밑에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데. 근데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변압기가 들어있는 장소가 변전소죠, 그죠? 이제 변전소 하면 초고압 변전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초고압 변전소는 뭐와 같이 그려져 있어요? 네, 발전소와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 있는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고 초고압 변전소는 얘는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변전소예요. 변압기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높은, 그죠? 여기 보면 154kV, 345kV면 뭐 15만 4,000V, 34만 5,000V, 막 76만 5,000V 이거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감전되면 거의 즉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220V로 낮춰서 보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낮추는 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그리고 주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전압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초고압 변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들은 다 전압을 어떻게 준다?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상 변압기가 뭐냐면은 주가 기둥주자예요. 윗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봇대에 매달리는 이런 원통형, 큰 원통형, 이거 떨어지면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원통형 물체가 주상 변압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초고압 변전소와 나머지 변전소들을 구분해라. 그리고 초고압 변전소는 발전소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학교, 상가 이런 거는 220V로 들어가지만 대규모 공장, 공단, 뭐 대형 건물, 뭐 철도는 220V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전압으로 들어가요.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이쪽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교과서를 미처 챙기지 못한 학생이 좀 대부분일 텐데 영상 보면서 또는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서 교과서에 체크할 수 있는 거 체크하시고 프린트도 뭐 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서 여러분 나중에 미루다 보면은 결국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